당신이 매년 받고 있는 그 건강검진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병원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60년 경력의 백준영 내과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역임했고 90세가 된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모두 나누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진짜 필요한 검진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검진,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비싼 종합검진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보다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들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영숙 씨는 매년 철저히 종합검진을 받아오던 분입니다. 어느 날 MRI 검사에서 뇌에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결과를 전해들은 김 씨는 뇌졸중이나 치매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으로 오히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불필요한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 병보다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반면 저는 어떨까요? 90세인 제가 받는 검진은 최소한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검진 3가지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검진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검진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검사는 대형 병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가 왜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불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영상 보셔서 불필요한 검진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놀랍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제 60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조언을 들으시고 현명한 건강관리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켜내세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앞서 먼저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의 대장과 직장에서 용종이나 암, 염증성 질환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우리 대장은 몸속 깊이 숨어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생님,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대장 내시경의 핵심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남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대장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보통 5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 내시경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박영수 씨는 71세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도 검사에서 크기가 1.5cm 정도 되는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이미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제거했고 다행히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박 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제 자신도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5세 때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되어 제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니까요.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정기검진을 미루다가 진행된 대장암으로 고생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추적 검사를 합니다. 75세 이상에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검사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도 90세인 지금은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사망률을 약 60에서 70% 감소시킵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이지만 말기에는 14% 정도로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성인에게 1에서 2년마다 분변자멸 검사를 양성 결과가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장 내시경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검사 덕분에 살아난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위염, 위궤양, 식도염부터 위암까지 다양한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위장은 서양인과 달리 위암의 전구 병변이 많이 발생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률도 높고요. 선생님,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위내시경은 식도염, 위염 같은 흔한 질환도 발견할 수 있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만성 기침이나 흉통도 위내시경으로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67세 때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소화도 잘 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이후 10년이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선생님, 검사 받기 싫어서 3년 동안 미루다가 마지못해 왔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대 때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에는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무척 불편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여 대부분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이후부터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0세 때는 저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어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로 초기 위암을 발견하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된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도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형 검사를 권장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35세부터 시작하고 저남성 병변이 있으면 1년마다 검사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가능하면 위내시경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위장조형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고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조직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은 위암 사망률을 약 47% 감소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사망 위험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위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고 수면 내시경과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도 0.01%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위내시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검사로 한국에서는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약 1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는 위암 치료 비용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예방책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60대 이후 꼭 필요한 검사 2가지를 모두 익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검진에서 권하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첫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로 심장 판막 질환, 심근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 심장 내 혈전 등의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며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심장 관련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에서 30만 원으로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검사입니다. 의학적 필요성 없이 받는 경우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가 질병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정용민 씨는 67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종합검진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추가 검사와 여러 전문의 상담을 거쳤지만 결국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임상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듣고 밤잠을 못 이뤘어요. 심장이 나빠졌다는 생각에 운동도 멈췄어요. 오히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경우였습니다. 저도 80세 때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없고 심전도도 정상이었기에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 관리에 집중했죠. 규칙적인 운동, 혈압 관리, 건강한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히려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였죠. 심장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흉통, 호흡 곤란 등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혹은 심장 잡음이나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알려진 심장 질환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무증상 성인에게 시행한 심장 초음파의 비용 대비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행한 심장 초음파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 소견이 발견될 확률은 약 5% 미만이며 이로 인해 치료 방침이 바뀌는 경우는 1% 미만이었습니다. 대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며 비용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할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뇌 MRI, MRA입니다. 뇌 MRI는 뇌의 구조적 이상을,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이상 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두통, 어지럼증, 마비, 경련 등이 있거나 뇌졸중이 의심될 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고해상도 영상으로 작은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뇌 MRI와 MRA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 MRI와 MRA는 보통 50에서 100만 원으로 비용이 매우 높은 검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작은 병변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는 좁은 공간에서 30분 이상 누워 있어야 하므로 노인분들께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제 환자 중 이옥순 씨는 76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말입니다. 여러 전문의와 상담 후 크기가 작고 위치상 파열 위험이 낮아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후 이 씨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운동을 중단하고 여행도 가지 않게 되었으며 불안감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85세 때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좁은 MRI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했던 경험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없는 저도 그랬으니 많은 노인분들에게는 더 힘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친한 의사 동료는 무증상 상태에서 뇌 MRI를 받았다가 작은 뇌수막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작아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후 6개월마다 추적 MRI를 받으며 불필요한 불안과 의료비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뇌 MRI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때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뇌 MRI 검진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간격은 증상과 기저질환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하며 무증상 성인의 경우 정기적 검사의 이득이 위험과 비용을 상회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선별검사 목적의 뇌 MRI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약 20%에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지만 이들 중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견이 불필요한 항응고제 사용으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뇌 MRI보다 혈압관리, 금연,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며 비용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검사는 PET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PET 스캔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체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여 방사성 포도당 유사체를 더 많이 흡수하므로 암의 진단, 병기 결정, 치료 효과 평가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단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근육의 생존 능력 평가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고 암 위험 요인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PET 스캔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ET 스캔은 약 100에서 150만 원으로 매우 고가의 검사이며 대부분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PET 스캔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 수십 배에 달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특히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양성 병변 등에서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여 암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와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강동수 씨는 73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고가의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PET 스캔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의 약간의 대사 증가가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양성 결절로 확인되었지만 강 씨는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기억도 없어졌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PET 스캔을 처방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30년 전 제가 일하던 병원에 PET 스캐너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 유용성에 매료되어 다양한 환자들에게 검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에서 무증상 전신 PET 스캔의 위양성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로 인한 불필요한 후속 검사와 시술, 그리고 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저 자신도 85세의 오래된 기침으로 PET 스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폐암은 아니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도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불필요한 검사가 주는 심리적 부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PET 스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단된 암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발열, 체중 감소 등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혹은 다른 영상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지만 확진이 어려울 때, 그리고 신경퇴 행성 질환의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암 선별 검사 목적의 PET 스캔은 권장되지 않으며 검사 간격은 기저질환과 임상 상황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암 선별 검사 목적의 PET 스캔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신 PET 스캔에서 우연히 발견된 병변 중 실제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약 1에서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초기 암으로 다른 선별검사 대장 내시경, 유방찰 영술 등으로도 발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PET 스캔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 X선의 약 70에서 100배에 해당합니다. 고령자에서 이러한 방사선 노출의 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PET 스캔보다 각 장기별 특이적 선별검사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찰 영술 등과 생활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60년 의사 생활과 제 자신의 노화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검사인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하여 정상이면 5년마다, 용종이 있으면 1에서 3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 가능하며 검사를 통해 전암 병변인 용종을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되며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등 전암성 병변이 있으면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지만 조기 발견 시 95%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보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인 심장 초음파는 심장 관련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뇌 MRI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PET 스캔은 증상이 없고 암 위험 요인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과 높은 위양성률의 위험이 있으며 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가족력,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90세의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과도한 검사와 진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정말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과 90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은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금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아보신 검사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